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8연승을 질주 중인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아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제 옆과 위에 보시는 게 KBO 리그 전체 순위, 그리고 그 옆엔 지난주 10개 구단 팀 성적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챙겼고요. 지난주엔 전승을 거두면서 연승 행진을 8경기로 늘린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아의 순위는 5위였는데요. 당시 3위 SSG와의 격차가 5경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8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4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고요. 3위 SSG와의 격차도 2.5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3위까지는 4점권입니다. 자, 기아 완벽한 방망이의 팀입니다. 지난주 팀 타율은 3할 5푼 5리, 이번 8연승 기간 팀 타율을 보니까 3할 3푼 7리에 달합니다. 25점을 내줬는데 득점이 71개에 이르렀습니다. 공격 야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연승 기간 경기당 평균 득점이 8.9점. 예, 대단하죠. 상대 마운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나성범, 김도영, 박찬호 등 주축 타자들 뿐 아니라 한준수, 황대인, 오선우, 고종욱 등 이 백업 선수들 역시 타선에서 기회가 오면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상대 투수들로서는 누구 하나 맘 편히 볼 수 없는 타자가 질비한 게 기아 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마운드도 좋습니다. 기아 연승 기간 그 팀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2.75, 전체 같은 기간 리그 2위던데요. 자,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가 양현종 선수인데 에이스 본능을 발휘하고 있죠. 여기에 불펜진에서도 전상현 선수, 마무리 정혜영 선수들이 든든하게 뒷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투타 균형을 이루는 팀, 지금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기아의 현재 상황을 전공했고요. 바로 스포츠조선 기아 담당 기자죠, 박상경 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부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은 지금 기아 담당을 하면서 가장 많이 광주구장을 찾는 기자 중에 하나고, 앞서 박 차장과 지난 7월 달에 머니볼 전화 연결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 클립 수가 거의 12만 뷰 이상이 나오면서 제가 대박을 친 영상이 됐습니다. 이런 기대를 담고 한번 박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조선의 기아 담당 박상경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야구가 없는 월요일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머니볼 TV만은 박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인천 경기를 취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8연승인데 지금 분위기면 3위 자리를 넘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담당 기자로서 최근 기아 선전 뿌듯하시죠?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좋죠. 할 일도 많아지고. 네. 선전 비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 2월에 우리 정 기자님과 함께했던 우리 미국 네.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가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맞죠. 제가 방에서 열심히 자고 있을 때 우리 정 기자님 거실에서 머니볼 TV 녹화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그때 맞습니다. 저희가 기아 이제 원래 목적은 대표팀 캠프였는데 그때 기아 캠프가 옆에서 열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맞아요. 보러 갔었고요. 예.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캠프 당시에 이제 좀 지금의 모습이 시즌 초반부터 나오길 바랬는데, 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로소 좀 제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최근 기아 경기력을 보면은 분위기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점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공수 모든 면에서 집중력이 확 바뀐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연승 중인 팀 선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정 기자님도 잘 알듯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죠. 선수들이. 예. 근데 최근에 기아 벤치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기는 경기가 계속되면 야수들이 자신감이 붙고 몸도 좀 가벼워지면서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고, 투수들도 이런 야수들을 믿고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게 되는데, 벤치에서도
내보내는 선수들마다 잘해주니까 적중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운영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네네네네. 지금 흐름 자체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보여주는 경기력 중에 가장 집중력이 좋고 분위기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한편으로는 그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네네네. 그 김종국 감독께서 이제 좀 공개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그 네. 광주에서 화요일 수요일 NC전이 우천 취소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다 일찍 퇴근한 줄 알았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미팅이 있었답니다. 어허. 네. 선수단 전체 미팅이 있었다는데 이걸 김종국 감독이 주도를 했다 그래요. 어허. 김 감독이 작년에 이제 취임해서 선수단 미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네. 이날은 이례적으로 4연승하는 기간이었거든요. 네. 4연승하는 기간이었는데 미팅을 소집을 해서 마음을 좀 비우자 어허. 이런 네.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멘트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기아 선수들은 좀 뭐랄까요, 위기의식, 지금이 승부처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해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선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승이 상위권 팀들, KT, NC, SSG 등 이 상위권 팀들 상대로 거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렇죠. 특히 들여다보면 NC, 패디, KT의 뭐 고영표, 하나의 문동주 등 리그에서 이제 특급 투수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타선이 무섭게 폭발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 10점 이상 뽑은 게 또 4경기나 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박 차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타선이 과거에는 좀 약했는데 그렇죠. 네. 올해는 이렇게 황골탈퇴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아 타선의 짜임새를 네. 보면은 이 상위권 팀들과 견조도 손색이 없다. 저도 이제 정 기자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짚어보면 테이블 세터 자리에 박찬호, 김재영 선수가 있고요. 그렇죠. 중심 타선에는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네. 그리고 하위 타선으로 가도 김선빈, 김태군 선수가 있죠. 그렇죠. 버릴 데가 없는 라인업입니다. 김태군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1, 6번 앞서 말씀드린 김선빈 선수까지가 좀 기아가 이제 좀 시즌 초반에 그렸던 베스트 라인업인데 네. 이 부분이 부상 여파 등으로 전반기 내내 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좀 가동이 되는 느낌이고요. 예. 그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기아 타선이 바뀐 이유는 저는 뭐 아무래도 나성범 선수의 존재가 좀 크지 않나 싶은데 네. 이 나성범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2017년 우승 이후에 기아 네. 타선을 좀 봤을 때는 좀 최영우 선수를 받칠 만한 선수가 부족하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뭐 그전에는 뭐 안치홍 선수도 있었고 뭐 프레스턴 터커 선수도 있었고 나지완 선수도 있었고 뭐 네. 중량감이 있는 타자들이긴 했지만은 네. 최영우를 앞뒤에서 좀 지원해줄 만한 거포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는 좀 힘들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나성범 선수가 가세하고요. 예.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선수가 오면서 앞뒤로 이렇게 좀 받쳐주는 선수들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최영우에게만 의존하던 기아 타선의 그런 중량감을 좀 확 끌어올려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런 또 나성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전반기 2달을 또 돌아보면은 그렇죠. 이 예. 앞뒤로 붙어있는 이 타자들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좀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나성범 선수가 복귀한 다음부터는 최영우 선수, 소크라테스 선수가 모두 살아난 점도 조금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도영 선수 성장세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김도영 선수도 부상당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면이 있는데 예. 이 선수가 성장한 부분도 뭐 그 전에 박찬호, 김선빈 뭐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타자들이 있긴 했지만 매끄럽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상승세 중심에 또 이 선수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박찬호 선수 올해 뭐 유격수 부분 골든글러브는 수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데뷔 후 또 최초 3할 타율도 노리고 있고 올해 뭐 박찬호 선수가 확 바뀐 비결 뭐 손목 부상이 있었으면 그걸 떨어낸 거 뭐 타격 자세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서 좀 봤는데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찬호 선수 최근 모습 보면 이 선수가 4월에 타율이 1할이었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진짜 완전히 바뀐 모습인데요. 네. 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을 골라내는 능력이 좋아졌다. 어허. 예. 예,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기록을 좀 볼게요. 네. 이 타석당 투구수를 먼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 박찬호 선수가 타석당 투구수가 4개였는데 올해는 3.99개거든요. 네네네. 차이가 별로 없죠. 예. 그런데 타율은 작년 이 시기에는 2할 8푼 9리였는데 3할 3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2푼이 올랐거든요. 예. 헛스윙 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난해 이 시기에 박찬호 선수 헛스윙 비율이 6.8이었거든요. 어허. 예. 근데 올해는 5.3으로 떨어졌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스윙 수가 126개였는데 올해는 92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타석에서 결과는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네. 박찬호 선수가 투수의 공을 좀 길게 보면서 치기 좋은 공을 때리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상황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박찬호 선수가 6월 때도 또 2할 때로 한번 타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7월부터 지금 꾸준하게 3할을 치고 있는데 네. 이 7월부터 지금 볼넷 대비 삼진수를 보면 볼넷이 좀 많다는 점, 이 네.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 전에 또 올 시즌 초반까지만 보면 박찬호 선수가 초구 2구째 좀 방망이가 많이 나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렇죠. 그만큼 사석에서 좀 급했다는 거죠. 네네네. 최근에 박찬호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투수와 수싸움에 좀 주력하는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호 선수 골든글러브는 확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투표를 해야겠죠, 담당 기자니까.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 마운드의 윤영철 선수가 올해 신인인데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동주 선수와 이제 신인왕 경제 2파전이 예상되는데 기자 입장에서 담당 기자 입장에서 윤영철 선수를 좀 어필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반대로 좀 정 기자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지금 윤영철 선수가 신인왕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훅 들어오시네요. 네. 신인왕은 네.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 팀 기여도라는 부분은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고등학교 졸업한 투수가 프로 무대에 들어와서 첫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와서 그것도 풀타임으로 완주를 하고 네. 두 자릿수 승수를 한다. 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맞죠. 또 이런 투수가 있는 팀이 또 이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가을 야구까지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특급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윤영철 선수를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구력도 좋지만 체력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신인 선수로 이게 풀타임을 찌르는데 지친 기색이 없고 이 자기를 참 잘 관리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이야기를 어제도 좀 만나서 잠깐 나눠봤는데 예. 나도 구속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하. 하지만 당장 욕심내지 않겠다. 예. 지금 나는 19살이고 앞으로도 발전을 야구할 날이 더 많고 제구에 예. 집중하면서 좀 끌어올리다 보면은 구속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멘트 자체가 참 저는 19살 투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신인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예. 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2020년에 우리 신인왕 탔던 소영준 선수 예. KT 위즈에 예. 그 선수 행보랑 저는 올해 윤영철 선수 행보가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예. 소영준 선수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해서 데뷔 네.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 들어왔고 풀타임으로 뛰었고 두 자릿수 승수했죠. 그렇죠. 그리고 KT가 그게 창단 첫 포스트 시즌도 올라갔고요. 올라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인상 득표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으면서 신인왕을 받았는데 네. 저는 올해 윤영철 선수가 2020년 소영준 선수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기아가 가을 야구에 간다면 윤영철 선수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시즌 개막 전에 머니볼에서 설문을 했었어요. 누가 우승할 그렇죠. 것 같은가. 네, 그때 우리 정 기자님이 공개해가지고 제가 기아에다 투표한 게 다 까발려졌죠. 네. 그런데 그때 우승으로 꼽았을 때 모습, 아까도 캠프 때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의 이런 기아의 경기력을 보고 투표를 하신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작년에 5위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네. 이 5위를 만드는 과정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일단 5선발 로테이션 다 채우고 불펜에도 좌완 투수가 넘치는 마운드 투수왕국 그렇죠. 이 부분은 네. 말할 게 없고 네. 타선에서도 소크라테스 선수가 잘 정착했고요. 네. 나성범 선수
FA 150억 타자 역량 충분히 보여줬고요. 네. 최영우 선수도 후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중심 타선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박찬호 선수도 후반기 발전했고 김선민 선수도 꾸준했고 네. 무엇보다도 백업 이창진, 이우성, 고종욱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그래서 김도영 선수만 좀 잘해주고 포수 자료만 해결이 되면은 네. 기아가 충분히 데리고는 노려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올 시즌에 기아가 전반기 중하위권 좀 맴돌았던 과정들을 보면 운이 많이 안 따랐잖아요. 네, 나성범, 네, 네. 김정우 선수 다치고 박찬호 선수, 김선민 선수 잔부상 달고 있었고 예. 투수 쪽에서는 양현종, 이의리 선수 WBC 갔다 오고 나서 좀 부진했었고 외국인 네. 선수들 마음대로 안 쳐줬고 네. 그러면서도 기아가 내부에서는 전반기는 마이너스 3까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충분히 치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네, 후반기 네. 승부처만 잘 이겨내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 최근 경기력은 뭐 그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가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요. 잔여 경기 일정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108경기인데 리그에서 가장 적은 수고요. 잔여 경기 일정 보니까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 저도 못 쉬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이게 3위 이상을 노리는 기아의 변수가 좀 될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이 좀 잔여 경기 일정이 빡빡하다는 게 예. 체력 관리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20일 이후에는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소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기아에서는 이의리, 최원준, 최지민 선수 이렇게 3명이 나가는데 이 3명이 다 주전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력 구성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거고요. 네.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면은 감각 유지 측면에서는 띄엄띄엄 경기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데 예. 어디까지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데 이 잔여 경기에서 맞붙는 팀들이 다 맞물려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네. 당장 15, 17일에 두산하고 홈 3연전 해야 되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NC 다이노스랑 WF팜 4연전 해야 맞죠. 되고요. 예. 그리고 KT 위즈랑은 17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네. 특히 10월 3일, 5일 이때 KT랑 4연전을 하는데 네, 네. 저는 아마 이 원정 4연전 수원에서 하는 경기가 기아 순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뭐 KT 입장에서도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KT, 기아 뭐 이 두 팀뿐만이 아니고 아마 NC, SSG 이 모든 팀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김태군 선수 이야기 저희 모니버에서도 한 2번이나 했는데 지금 연장 계약 이야기가 계속 안 나와요. 그렇죠. 한동안 계속 나오다 안 나오죠. 네, 지금 뭐 취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머니볼 TV에서 이 부분 다루신 내용을 한번 들어봤고, 네. 저 나름대로도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앞서 머니볼 TV에서 나오신 내용들이 대략적인 줄기가 네. 잘 짚으셨더라고요. 네. 잘 짚으셨고, 앞서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김선빈, 최영우, 고종욱 선수 FA권이나, 네. 샐러리 캡 묶여있는 부분들, 다 김태곤 선수랑 무관치 않은 부분 맞고요. 그렇죠. 예. 그 양측이 좀 대화를 나눈 부분도 맞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뭐 이제 취재한 부분하고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기에 이 계약 얘기가 나오는 게 김태곤 선수가 기아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기아가 김태곤 선수 트레이드로 데려온 거 당연히 필요해서 데리고 왔죠. 올해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뭐 내부 외부의 시각 다 비슷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 연장이라는 결론을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김태곤 선수를 데려온 기아의 성적이 어떻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아가 순위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곤 선수와의 이 계약 문제에 좀 매달려 있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은 어렵게 만든 지금의 분위기, 팀 케미 맞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자꾸 거론되는 것도 김태곤 선수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실리적으로 보면은 또 김태곤 선수도 본인이 잘해서 기아가 좋은 성적 내고 가을 야구에서 김태곤 선수가 뭐 결승타 치고 활약해주면은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계약하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양측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대화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최종 순위 한번 예측해 주세요. 우리 정 기자님은 항상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없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네. 네. 이 기아의 기세가 좋기는 한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즌 일정이 남아있고 변수가 많아요. 뭐 4위까지 올라와서 지금 뭐 3위 SSG도 그렇고 2위 KT까지도 사정권 숫자상으로 보면 사정권에 있죠. 아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기아 팬분들 당연히 기대감 가져볼 만하고 네. 저 역시도 지금의 기아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정규 시즌 마무리할지. 네. 제가 가을 야구 출장을 광주에서 할지 수도권에서 할지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예. 또 근무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예. 광주 가고 싶어요. 아, 예, 뭐 그렇고요. 예.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지금 상황에서 좀 기아가 노릴 수 있는 순위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4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4위. 이유가 네. 있나요? 뭐 기아가 기세가 좋고 지금 뭐 집중력 좋고 뭐 다 좋은데 네. 이런 기아를 상대하는 팀들이 말씀드린 대로 순위가 맞물려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NC, 예. KT, SSG. 예. 이 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아한테 안 밀리기 위해 가지고 총력전으로 나올 가능성 뻔하고 그렇죠. 예. 정말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봤을 때 네. 기아가 현실적으로 보시는 이런 승패 마진이라 그러면 저는 5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좀 이제 남은 경기에서 5할 승리 유지를 목표로 두고 하면은 뭐 4위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좀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세 팀과의 맞대결에서 좀 5할 이상 승률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3위가 아니고 그보다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인 저도 그렇게 좀 되길 내심 바라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됐는데요. 정말. 저번에도 20분 했죠. 네. 그래.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요. 예. 하여튼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네, 제가 하여튼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스포츠조선의 박상경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팀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박상경 차장 참 말을 잘합니다. 제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제 목소리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좋지 않았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기아 팬분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